안녕하세요.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김 소장이 말하는 경매 원칙 10가지라고 지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라. 권리 분석 공부 경매하시는 분들이니까 열심히 하시죠. 그 권리 분석 공부하는 거에 못지않게 시장 자체를 보는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 부동산 시장의 흐름, 뭐 뉴스 같은 게 나오면 정책, 부동산 관련 뭐 뉴스 같은 거 수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뉴스가 나오면 이 뉴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겠다.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물건을 보면 현재 상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를 보는 그죠? 그런 안목도 키우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라. 어떤 물건이 정해져서 이제 입찰을 결정을 했어요. 입찰 결정하면 권리 분석을 한 번만 하고 말고요. 수시로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들어가셔서 문건 처리 내역을 보면서 어떤 특별한 권리상의 변동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건 처리 내역도 확인하시고 매각 물건 명세서도 확인하시고요. 어떤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법원 감정가를 감정하라.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다. 이 말은 워낙에 많이 들으셨죠. 그죠?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손품만이 아니라 발품을 팔아라. 요즘은 각종 부동산 관련 앱이 많다 보니 그 앱을 보고 그냥 척척척척 저 아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보고 시세 파악 이렇게 다 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물건은 바로 옆집이라도 다릅니다. 가치가 직접 가서 보면.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요. 현장에 저는 3번은 갑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죠. 손품만이 아니라 발품을 팔아라. 아무리 멀어도 현장에 3번은 가라. 처음에 가서 안 보이던 게 두 번째 가면 눈에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가면 또 다른 모습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3번은 가라. 그래서 제가 너무 멀리 있는 물건을 못해요. 경매에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저희 고객님들이 저는 부산, 울산, 경남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관련해가지고 어떤 물건들 경기도 있는 거, 강원도 있는 거, 어디 있는 거 이런 거 소장님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러시는데 좀 사양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몇 번이나 갑니까? 그래서 그냥 권리 분석만 해드리고 그냥 조언만 해드린 선에서 그냥 이렇게 매듭을 짓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임장 때 명도 방법을 강구하라. 임장을 가셔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상가 건물이라든지, 또 다가구 원룸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임차인, 점유자가 많은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면은 법원에 들어와 있는 서류들 보면 그 서류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온라인인데 리스트에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그 사이에도 또 변동이 있어가지고 나간 경우도 있어요. 거기는 분명히 법원에서 나오는 자료에는 전입이 돼 있고 어쩌어쩌하며 그랬는데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그리고 가서 거기 사람들이 점유자가 많은 경우에 물론 경매 때문에 조사를 가면은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중에 몇 사람들은 편하게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현장에 3번은 가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현장을 또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장 간다고 해서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건물만 딱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건물 바운더리를 해서 한 500m, 1km 정도는 둘러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둘러보고 그리고는 감정가와 시세가 아니다 했기 때문에 시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도 몇 군데 들어가 보고 그럽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의외로 경매보다 좋은 물건 급매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갑니다. 저는 특히 외지 같은 경우 저는 부산이 그죠? 고향이고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울산 경남 일을 하는데 경남 일을 하더라도 가까운 경남이 있고 서부 경남 저 끝도 있잖아요. 그 구석구석 제가 어떻게 다 잘 알겠습니까? 가면은
그 주위를 계속 돌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한 10군데는 들어갑니다. 10군데 들어가면 외지에서 와서 뭐라고 물어보면 뭐 상대도 안 해주는 공인중개사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10군데 들어가면은 두세 군데에서는 호의를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뭐 상담이 응해 주십니다. 그 두세 명 중에서 또 한 명 정도는 굉장히 어떤 좋은 정보를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현장을 가시라고, 손품 팔지 마시고 관심 가는 물건이 있으면 발품을 팔아라. 그리고 발품을 파는데 가서 그 물건에 너무 근접한 차 타고 뽕 가서 차 대고 주위만 둘러보고 오는 그런 임장은 임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그죠? 30분이고 1시간이고 걸려서 둘러보고 그러시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여러 군데 가보시고 상담해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 물건에 대한 정보도 받을 수 있고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내막을 잘 아는 그런 공인중개사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정보도 받을 수도 있고 가끔은 그것보다 좋은 금매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명도에 대한 어떤 그 아웃라인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현장조사, 임장을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요, 자금 계획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서 이렇게 그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잔금 미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매 물건 보면은 잔금 미납으로 해서 재경매하는 경우 있죠. 여러 가지 뭐 실수나 본인들의 권리 분석의 실수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많은 경우가 대출이 제대로 안 돼서 잔금 미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금융기관에 문의하셔가지고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조사도 했고 자금 계획도 세웠고 뭐 시세 조사 바탕으로 해서 입찰가도 정했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밤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입찰일 법정에 갑니다. 그죠? 법정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많습니다. 이 한 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건의 경매건을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물건에 들어간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다라는 거기에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얼마를 더 써야 하나? 큰일 났네? 사람 되게 많네? 이런 식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낙찰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수익이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입찰가를 정했으면 그대로 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1등을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언제 방문합니까? 그러는데요. 낙찰을 받고 나면 1등하면 즉시 방문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법원에서 잔금 내세요 하고 통지서가 오고 나면은 방문한다는 사람도 있고 잔금 다 내고 방문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즉시 방문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시 방문하시고요. 그리고 방문해서 사람을 못 만날 수 있으니까 안내문 정도는 작성해서 가십시오. 명도 내 낙찰 받았으니까 당신 나가세요 라는 그게 아니라 이 경매건에 있어서 경매건 때문에 찾아뵈러 왔는데 못 만나고 갑니다. 이 경매건은 며칠 날 제가 낙찰을 받았고 낙찰가는 얼마입니다. 잔금 납부는 언제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했다라는 근데 못 뵙고 갑니다라는 그런 우편물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첫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만났다.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놓고 왔는데 연락이 와서 가서 이제 방문을 하기로 했다. 방문을 하십시오. 가급적이면 밖에서 만나고 하지 말고요. 찾아뵙겠습니다 해서 방문을 해보십시오. 만에 하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물건 안에 아주 큰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권리 분석의 하자는 없지만 물건상의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경우는 그런 심각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불허가 신청을 한다라든지 또는 그 낙찰가에 대해서 감액 신청을 한다라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방문을 빠른 시일 내에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잔금도 내고 명도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명도 협상에 너무 끌려가지 마세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선을 그죠? 정해서 예를 들면 이사비를 얼마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언제까지 비워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간 언제까지 비워줬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 내가 나도 뭐 낙찰받고 여러 가지 뭐 없는 돈 끌어가지고는 대출 이빠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는 못 드리지만 실이사비 정도는 내가 지원하겠다. 그 금액을 얼마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언제까지 나가시면 이렇게 해드리겠다라는 선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단 어조는 정중하게 하셔야 되겠죠.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선을 제시를 해드리고 끌려가지 마십시오. 끌려가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갑이에요. 낙찰받은 사람이 내 거잖아요. 이 사람은 언제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나가느냐. 좀 빨리 나가느냐. 조금 뭐 어떻게 뭐 협상이 잘 안 되면 조금 지연이 돼서 좀 늦게 명도를 한다든지 그지. 그 사람이 안 나가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거든요. 협상 도저히 안 되면 강제 집행하시면 되죠.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협상에 절대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수 물건은 천천히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2주는 안 됐고요. 열흘 조금 넘었는데 쭉 봤어요. 그전에는 유튜브에 별 관심도 없다가 어떤 내용이 올라오나 하고 봤더니 특수 물건에 대한 강의도 엄청나게 많아요. 법정지상권, 뭐 유치권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많은데 그 강의하시는 분들은 경매를 물론 뭐 잘하시는 분 몇 분 강의를 봤는데 30몇 년 하고 뭐 20몇 년 하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평생 그 공부하실 겁니까? 10몇 년, 20몇 년, 30몇 년 그분처럼 직업적으로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분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수물건은 천천히 하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같이 특수물건을 정말 옛날에는 정보가 이렇게 폐쇄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수물건을 하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고수익이 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정보의 바다예요. 이 뭐 유튜브에 무료 강좌로도 뭐 그 특수물건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넘치고 넘치는데 그러면 뭐냐면은 특수물건도 이제는 크게 수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물건 해법을 공부할 시간에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고 우량물건을 보는 눈을 키우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라. 두 번째,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라. 보고 또 봐라. 세 번째, 감정가를 감정하라. 네 번째, 손품만이 아니고 발품을 팔아라. 그러다 보면은 경매보다도 좋은 금매도 잡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임장 때 명도 방법을 강구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금 계획을 철저히. 입찰일 법정 분위기에 흔들리지 마라. 1등 하면 즉시 방문하라. 명도 협상에 끌려가지 마라. 그리고 특수물건은 천천히 하라. 이 10가지가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그죠? 도움이 별로 안 됐으면은 싫어요도 누르지 마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